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웰링턴 피닉스 애들레이드입니다. 웰링턴 피닉스는 4-1-4-1 기반으로 나가사와가 중원에서 템포를 잡고 아르미엔토와 나야린이 전진하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홈에서는 라인을 과감히 올려 압박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앞뒤 공간이 자주 벌어지고 풀백 복귀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이 쉽게 흔들립니다. 이 과정에서 파울을 내주거나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이 늦어 두 번째 볼 처리에 불안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공격 템포는 좋지만 박스 안 집중력 부족이 이번 경기에서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애들레이드는 4-4-2 기반이며 요바노비치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지고 투클리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돌파와 침투를 이끕니다. 알라기치는 중원에서 수비와 빌드업을 동시에 맡아 전방으로 첫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파포스트 침투와 제공권 활용이 뛰어나 세트피스 전술 완성도가 높은 팀입니다. 투클리의 돌파로 파울을 유도한 뒤 세트피스로 연결하는 패턴이 강점입니다. 경기는 웰링턴 피닉스가 점유와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는 흐름 속에서 수비 전환 시 벌어지는 공간을 애들레이드가 세트피스로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웰링턴은 오픈 플레이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하프 스페이스와 파포스트 공중전에서 흔들리면 애들레이드의 코너킥 패턴의 실점 위험이 크게 열립니다. 반면 애들레이드는 라인만 지나치게 낮추지 않는다면 요바노비치와 투클리의 빠른 접근과 함께 세트피스 득점 기대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승부는 제공권 세컨볼 세트피스 집중력에 의해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트럴 코스트 멜버른 시티입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4-4-2 기반으로 티피지오가 라인 사이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고 브란트만이 뒷공간 침투로 수비를 흔듭니다. 메카몬트가 중원에서 공수를 연결하지만 템포가 빨라질수록 패스 정확도와 복귀 속도가 떨어져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전방 압박이 풀리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위험 지역 파울이 증가하며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해 세트피스 실점 가능성이 크다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멜버른 시티는 3-5-2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과 중원 숫자 우위를 통해 점유를 가져가며 카푸토와 레키를 중심으로 마무리를 노립니다. 레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킥과 뛰어나 박스 근처 프리킥에서 결정적인 한방을 제공합니다. 쿠엔이 중원에서 활동량과 빌드업을 동시에 책임져 안정성을 높이고 팩3를 활용해 상대 전환을 흡수하며 경기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려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라인 간격과 파울 관리가 흔들릴 경우 멜버른 시티의 세트피스 한방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멜버른 시티는 점유로 상대를 끌어내고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유도해 레키의 킥을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확실하며 코너킥에서도 두 번째 볼 위협이 강합니다. 결국 결정력과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더 앞선 쪽은 멜버른 시티이고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웨스턴 시드니 FC입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근 빌드업과 수비 전환에서 흐름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바바루세스와 크라이프가 전개를 만들지만 박스 안 인원 집중이 부족해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는 장면이 많습니다. 우가르코비치는 넓은 커버를 담당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으로 복귀가 늦어지고 중원과 포백 사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전방 압박이 풀릴 때 박스 앞 파울과 중거리 허용 장면이 반복되며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킹 전환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과 빌드업 안정성 회복이 급선무인 흐름입니다. 포메이션은 4-4-2로 롤리의 침투와 오콘 앵스틀러의 박스 안 움직임이 위협적입니다. 캄프차노 보니아가 전방에서 버티면 롤리와 오콘 앵스틀러가 세컨 찬스를 만들어 공격 템포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좌우 미드필더의 활동량으로 포백 앞을 넓게 쓰며 탈압박 이후 전방 전개 속도가 안정적입니다. 공격의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우위가 있어 페이스를 타면 멀티골까지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비에서도 라인 조절 능력이 좋아 리드 상황 유지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 경기는 웨스턴 시드니의 하향세와 시드니 FC의 전방 침투력이 맞붙는 대결입니다. 웨스턴 시드니가 라인을 올려 분위기를 만들려다 수비 간격이 벌리면 롤리와 오콘 앵스틀러의 뒷공간 침투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시드니 FC는 탈압박과 전환 속도로 빈 공간을 빠르게 공략하고 세컨 찬스에서 마무리 확률이 높은 팀입니다. 따라서 초반 균열을 만든 쪽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균형이 깨지면 시드니 FC가 흐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술 완성도와 전방 위력에서 시드니 FC 쪽 우위가 더 뚜렷해 보입니다. KB스타즈 하나은행입니다. KB스타즈는 박지수를 중심으로 인사이드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포스트업과 킥아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카이사라는 하이 피겔로를 통해 박지수에게 하이로우 패스와 외곽으로의 킥아웃을 번갈아 사용해 수비를 계속 흔듭니다. 김민정은 3점 라인과 하이포스트를 오가며 스페이싱을 넓혀주고 수비에서는 헬프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인사이드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박지수가 림을 지켜주기 때문에 외곽 수비는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턴오버를 만든 뒤 속공으로 쉽게 득점을 올리는 패턴도 확실합니다. 결국 KB스타즈는 박지수의 존재감을 기반으로 가드와 포워드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상대를 체력적으로도 압박하는 팀입니다. 하나은행은 이이지마, 사키의 볼 핸들링을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인사이드 싸움에서는 높이와 체급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이지마, 사키는 미들 피겔로를 활용해 중거리 옵션을 가져가지만 상대가 드랍 커버리지를 쓰면 해결 능력에 더 의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김정은은 하이포스트와 코너를 오가며 완충 역할을 해주지만 골 및 도움 수비까지 책임지기에는 체력 부담이 커 후반에 간격이 벌어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양인영이 높이를 제공해도 박지수와의 정면 승부에서는 파울 트러블 위험이 있고 리바운드 경쟁에서 밀리면 수비 시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 하나은행은 외곽 촉중률이 높지 않으면 공격이 답답해지고 리바운드 열세가 누적될 경우 템포 유지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골 밑에서의 체급 차이와 포스트업 활용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며 KB스타즈가 이 부분에서 뚜렷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박지수는 로우 포스트에서 깊은 위치를 선점해 하나은행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사카이사라는 하이 피겔롤로 미스매치를 만들며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갈 전망입니다. 하나은행은 이지마, 사키의 외곽 생산성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초반 3점이 떨어지지 않으면 템포가 급격히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KB스타즈는 박지수의 인사이드 득점과 리바운드 장악력으로 안정적인 포지션을 확보하며 외곽 수비의 압박을 통해 턴오버를 만들고 속공 흐름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하나은행이 외곽에서 대폭발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구조적으로 버티기 어렵고 골 및 우위와 세컨 찬스 생산력에서 앞서는 KB스타즈 쪽으로 승부가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한은행 삼성생명입니다. 신한은행은 신지현과 신이슬이 만든 백코트 주도권이 팀 전체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신지현은 피겔롤에서 미들 점퍼와 킥아웃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며 하프코트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신이슬은 활동량이 높은 가드라 압박 수비와 빠른 트랜지션으로 흐름을 흔듭니다. 여기에 홍유순이 스크린 리바운드 수비 로테이션을 책임지며 에너지를 더하고 최희샘은 외곽과 하이포스트를 오가며 스페이싱을 넓힙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투가드 중심의 핸드오프와 사이드 피겔로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코너 외곽과 롤맨 옵션을 동시에 엽니다. 백코트 기동력과 전방 압박의 강도까지 고려하면 경기 전체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생명은 이주연, 강유림, 배혜은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이 명확한 팀입니다. 이주연은 압박 수비와 볼 핸들링을 동시에 수행하며 앞선에서 상대 가드를 흔듭니다. 강유림은 외곽과 컷신을 오가며 캐치앤슛과 꾸준히를 함께해 팀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배혜윤은 하이포스트와 로우포스트를 오가며 패싱과 핸드오프 중심의 포인트 센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체력 부담과 수비 로테이션 속도 저하가 후반 약점으로 드러나고 외곽이 막히는 날에는 공격이 단조로워집니다. 그래서 리바운드와 기동력에서 밀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경기의 핵심은 골밑 싸움보다 백코트 기동력과 수비 압박이 좌우하는 템포 주도권입니다. 신한은행은 신지연의 투맥 게임과 신이슬의 빠른 전환을 통해 초반부터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홍유순의 림 롤과 최희샘의 외곽 스페이싱이 맞물리면 하프코트에서도 안정된 공격 전개가 가능합니다. 삼성생명은 이주연의 전방 압박과 배혜윤의 포스트업으로 무게감을 줄여 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백코트 로테이션 폭에서 열세가 드러납니다. 특히 외곽이 흔들리거나 배혜윤이 파울 트러블에 빠지는 순간 공격 루트가 급격히 단순해질 위험이 큽니다. 전체적인 템포와 후반 기동력 우위까지 고려하면 신한은행이 흐름을 조금씩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고 득점 페이스는 양팀 모두 빠른 전환으로 인해 오버 흐름이 열려있는 편입니다.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입니다. KB손해보험은 야쿠과 비에나를 동시에 활용해 상대 블로커를 넓게 벌려놓는 구조로 공격 밸런스를 만듭니다. 하이볼과 빠른 볼을 번갈아 쓰며 세트 안에서 한쪽으로 흐름이 몰리지 않도록 운영하는 점이 강점입니다. 황태기는 이 더블 옵션을 세밀하게 조절하며 초반에는 빠른 템포, 중반 이후에는 하이볼을 비중있게 배합해 리듬을 가져갑니다. 차영석은 중앙에서 속공과 블로킹으로 랠리 흐름을 끊어주며 첫 랠리에서 템포를 전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야쿠과 비에나가 후위에서도 디그와 수비 커버에 참여해 역전환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랠리 전체 설계가 안정됩니다. 결과적으로 KB손해보험은
더블 에이스를 중심으로 세트 후반의 서브와 블로킹 매칭까지 조절하며 흐름을 자신들에게 끌어오는 팀입니다. 현대캐피탈은 허수봉 레이바, 바야르 사이안이 앞줄과 뒷줄을 오가며 강한 스파이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허수봉이 높은 볼을 해결해주며 사이드 아웃에서 안정감을 주고 레이바는 강타와 서브로 흐름을 단번에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최민호는 중앙에서 속공과 블로킹 타이밍을 잡아 세트 후반 중요한 장면에서 원포인트 역할을 해줍니다. 바야르 사이안은 상대 블로커가 레프트에 쏠린 틈을 이용해 라이트에서 세컨드 득점을 책임집니다. 다만 리시브와 세터 템포가 흔들리는 날에는 허수봉 레이바 쪽으로 볼이 몰리며 블로킹에 읽히는 약점이 생깁니다. 레이바의 비중이 과도해지는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와 범실 위험이 겹쳐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더블 에이스 기반으로 공격 밸런스를 갖춘 KB손해보험과 개인 화력 비중이 큰 현대캐피탈의 구조적 차이가 핵심입니다. KB손해보험은 야쿱의 하이볼과 비에나의 빠른 볼을 섞어 상대 블로킹을 지속적으로 벌려놓고 황태기가 중앙 속공까지 배합하며 패턴을 유연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속공과 이동 공격 비중이 줄어들고 결국 높은 볼 위주로 가면서 KB손해보험 블로킹에 읽힐 위험이 커집니다. 차영석이 중앙에서 레이바의 각도를 조금만 잘라내도 현대캐피탈 공격은 허수봉과 바야르 사이안으로 더욱 치우쳐 구조적으로 부담이 생깁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야쿱 비에나를 나눠 쓰는 KB손해보험과 레이바 비중이 커지는 현대캐피탈의 체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공격 선택지와 세트 후반 집중력을 고려하면 KB손해보험이 흐름을 오래 쥐고 갈 그림이 조금 더 뚜렷한 매치업입니다. 현대건설 흥국생명입니다. 현대건설은 카리와 양효진, 이예림이 삼각축을 이루며 패턴 배구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입니다. 카리는 강타와 소프트샷을 섞어 블로킹 타이밍을 흔들고 후위 공격에서도 세터와 빠른 템포를 유지합니다. 양효진은 중앙에서 속공과 블로킹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사이드까지 넓게 커버해 상대 공격 선택지를 줄입니다. 이예림이 리시브와 디그에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세터는 카리와 김희진을 교차로 사용하는 더블 커맨드를 자연스럽게 펼칩니다. 김희진은 라이트에서 직선과 라인샷, 백어택까지 갖춰 블록을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만들고 세트 중반 이후 현대건설이 템포를 쥐는 흐름이 자주 이어집니다. 이 조합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은 서브 타깃과 범실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세트 후반 집중력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흥국생명은 레베카를 중심으로 김다은과 문지훈, 김수지가 뼈대를 이루는 팀입니다. 레베카는 고점 점프와 강타를 바탕으로 오픈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득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다은은 리시브가 안정될 때 빠른 템포 공격으로 리듬을 바꿀 수 있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날에는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문지훈은 파워는 강하지만 범실과 블로킹 포지션에서 기복이 있어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김수지는 중앙에서 블로킹 위치는 좋지만 세터와의 합이 완전히 고정된 형태는 아니어서 속공 활용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레베카 쪽으로 볼이 몰리며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후반 체력 부담까지 겹치면 수비 조직력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이 경기는 현대건설의 패턴 배구와 흥국생명의 리시브 라인이 직접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현대건설은 초반부터 서브로 흥국생명 리시브 약점을 찌르며 카리와 김희진을 교차로 활용해 블로킹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양효진이 중앙에서 속공과 박스 블로킹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 흥국생명은 레베카 의존도가 높아지고 패턴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흥국생명은 강한 서브로 현대건설 리시브를 흔들어야 균형을 만들 수 있지만 성공률이 낮아지는 순간 다시 하이볼 위주 공격으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예림의 리시브를 기반으로 세터가 카리 양효진 김희진 순으로 템포를 분산시키며 세트 중반 이후 흐름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리시브 안정성과 패턴의 다양성 블로킹 조직력을 종합하면 현대건설이 경기 전반의 주도권을 잡을 그림이 훨씬 뚜렷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